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청약시장에 불어닥친 한파 속 나홀로 뜨거운 검단. 제일풍경채 검단 3차 평균 경쟁률 44.5대1로 흥행. 어등산 진 아리체 리버필드 2편한 세상 신곡 시그니처 뷰 등지는 미달. 치솟는 분양가에 청약시장이 얼어붙었다. 다만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 호재가 있는 인천 검단시 신도시 분양단지에선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제일풍경채 검단 3차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우며 25일 기준 청약을 마감한 세 단지 중 유일하게 흥행에 성공했다. 요거는 제일풍경채 검단 3차 투시도이고요. 제일건설에서 제공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국적으로 이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간 것처럼 다 막 미분양이 잔뜩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강남도 지금 미분양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서울 뭐 인천 어디 할 것 없이 다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데 검단 신도시만 지금 막 100대1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작년에도 롯데 시그니처 100대1 넘었죠. 근데 이번에 검단 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도 100대1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쟁률 같습니다. 이 84A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3일 진행된 인천 서구 블루동 검단 신도시 AB 20-1블록 제일풍경채 검단 3차 일반 공급 1순위 접수 결과 240가구 모집에 1675명, 평균 경쟁률 44.5대1이 접수됐다. 제일풍경채 검단 3차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8개동 전용면적 8412.12로 평방메타 총 610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단지다. 이번 청약에는 610가구 중 사전 청약을 제외한 393가구가 청약시장에 나왔다. 거의 반이 넘는 양이네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저렴한 분양가를 적용받은 단지라는 점은 수요층을 파고든 주요 강점으로 풀이된다. 분양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좋은 입지에 청약이 몰리는 선별 청약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청약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제일풍경채 3차 전용면적 8사는 분양가가 4억 8,300만원에서 5억 1,600만원 수준이다. 검단 중흥 S클래스 에드파크 또한 전용 8사가 4억 4,200만원에서 4억 9,100만원 수준이다. 이미 입주한 인근 단지 동일평형이 6, 7억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수준의 분양가가 형성됐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검단 신도시는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워 청약시장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청약을 진행한 검단 신도시 롯데캐슬 레스티엘은 177가구 모집에 19,737건이 접수됐고 2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 또한 265가구 모집에 6,151건이 접수돼 평균 경쟁률이 23대1을 기록했다. 지난 10일 청약 마감한 검단 중흥 S클래스 에드파크도 1순위 청약 접수해서 417가구 모집에 16,059건이 접수돼 흥행에 성공했다. 제일풍경채 검단 3차가 지난달 7월에서 11일
청약한 제일풍경채 검단 4차보다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덕이라고 분석이 나온다. 당시 단지는 896가구 모집에 1759건이 접수됐지만 일부 평형에서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제일풍경채 4차의 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4억 7,800에서 4억 9천, 5억 4,900. 차이가 많이 나네요. 수준이다. 3차가 직전 청약한 4차보다 저렴하게 시장에 나오면서 청약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다는 평가다. 요 사진은 제일풍경채 검전 3차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서구 불로동 일원입니다. 이 사진 보니까 임장 가는 분위기입니다. 인천 서구 불로동에서 중개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제일풍경채 검단 4차 직후 3차가 청약을 하면서 4차의 분양가가 하나의 기준이 됐다면서 더 저렴하게 청약시장에 나온 것이 청약 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와 달리 같은 기간 청약을 진행한 다른 지역의 분양단지에서는 미달이 발생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서남동 어등산 진 아리치 리버필드는 134가구 모집에 63건만 접수됐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이편한 세상 신곡 시그니처 뷰도 324가구 모집에 385건만 접수돼 체면을 구겼다. 이들 단지는 상대적으로 비싼 분양가가 부진한 성적의 요인으로 지목됐다. 어등산 진 아리체 리버필드는 전용 7구가 4억 7,500만원에서 4억 9,920만원 수준에 형성됐고, 이편한 세상 신곡 시그니처 뷰는 전용 84 분양가가 6억 700에서 6억 8,200만원으로 인근 단지와 비교하면 분양가가 높았다. 댓글은 달랑 하나 올라왔는데요. 서울 출퇴근 가능 신도시 분상제 새 아파가 5억대라면 거품없고 괜찮네. 수도권 아파트 분양 가격 보면 비교된다. 이런 글입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분노한 원당 주민들 금일 집피 서울 5선 원당 사거리역 절대사수. 이런 글입니다. 글 올려주신 분이 이렇게 나가서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요. 요분은 신동근 의원님 같고 요거는 부시장님 같은데요. 이 추운 날씨에 여기 이렇게 차 트럭 위에 올라와 앉아서 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삭발식을 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서구1 국회의원 이행숙 인천시 전 정무부시장님 참석하셨네요. 이 정도면 뉴스에 나오겠고 정치권도 반응하겠네. 원당 사람들 대단. 불로동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우는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원당 사거리역 팩신하기 힘들 겁니다. 절대사수 1차 집피 이 정도면 2차 집피는 규모가 더 커질 겁니다. 이렇게 원당 주민분들 추운 날씨에 200명이 넘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위를 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늦지는 않았을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2월 17일 이후로 이 대광이 중재안이 강화됩니다. 어떻게 강화되냐? 지금 직권 중재에 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서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 규칙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자세한 시행 규칙 이런 걸 보고 이제 판단해야겠죠. 근데 이 중재안이 2월 17일부터 이 대광이 중재안이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돼가지고 이 지자체장들, 김포시장님, 인천 서구시장님,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시장님,
이렇게 막 이게 의견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건의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대광이 법률이 통과되면서 직권중재안이 강화되고, 그러면 이 저 대광에서 명령을 내리면 따라야 됩니다. 이거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원당 사거리 왜 패싱했냐 놔달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쪽으로 이게 결정이 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해도 소용없지. 딱 선거용. 선거 끝나면 바로 모르쇠 할 사람들. 원당 사거리역 안 생기면 인천시는 반대 계속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없었던 일, 즉 취소된다고 합니다. 인천시 반대 안 할 듯. 결과는 나중에 봅시다. 안 봐도 그 동네 사람 말곤 대부분 결과를 알고 있겠죠. 오케이 나중에. 안타깝고 눈물겹네요. 10년 전 지금의 구도심 검단이라는 것도 도시 깨끗하고 활기찼고, 그 당시에는 검단 신도시라 불렸는데, 같은 검단 내에서도 아파트 연수 몇 년을 오래됐다고 왜 이리 차별하고 구박들 하는지 타동네 사람이지만 이해 불가. 추운 날씨 원하는 것들 잘 되도록 응원합니다. 부동산 최고, 청라도 잘 되길 기원합니다. 원사역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광에서 지자체에서 움직일 여지를 남겼으니 가능성이 많습니다. 원사역 없이는 절대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지하철 선형이 원땅을 닫고 원당 땅을 밟고 지나가는데, 여기 안 생기고 그냥 패싱하다니 이걸 누가 봤습니까? 거기에다가 건폐장 공동부담, 이거는 그냥 대광이가 5호선 하지 말라는 거나 다름없음. 원당 사거리 GTX 원사역 추가하면 김포에서도 역 추가해 달라고 난리 날 겁니다. 백일역을 원당 사거리 쪽으로 옮기면 좋겠네요. 정말 힘들면 백일역 금강사거리 법원 검찰철 예정부지 앞으로 조금 이동, 그런 방법도 괜찮네요. 그러면 백일 사람들이 난리치겠지만 그냥 유연 사거리로 옮기는 게 좋죠. 김포도 찬성할 거고. 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원당 사거리역 반드시 추가될 것 같습니다. 돈을 내고 얘기해라. 교통분담금. 양심이 있다면 그거 내고 주장할 걸 주장해. 그것도 안 낸 주제에 니들 바랄 것만 얘기하면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거임. 여기 아름집에서 5호선 건설 비용 김포대 인천 비율 봤지. 비율이 그럴진데 거기서 본인들 역 더 추가되면 그 돈은 누가 더 쓸 건데, 니들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해줄 것 같아? 쯔쯔. 원당에 역 오길 바라면 니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고 해서 해줘야 말까야 까놓고 교통 분담금은 안전 원당 사람들은 돈 내놓고 주장하세요. 짝짝. 역 추가 원하면 건폐장을 가져가면 됨. 그것도 싫으면 주민들끼리 십시일반 분담금을 내세요. 그것도 아니면 100일을 지우세요. 맨날 말로만 구도심 패싱 어쩌고 하면서 이득만 취하려고 신도시 사람들이 호구야? 구도심보다 뒷동네인데도 분담금 내 구도심 철도 깔아줘야 되고, D를 하나 얻으면 하나를 내어줘야 성사됨. 교통분담금 내고 시위합시다. 원당 사거리는 무조건 사수해야 합니다. 시위 말고 분담금을 내야지. 옆 동네 사람들도 시위하고 삭발하면 역주나? 원당 사거리역 응원합니다.
헉, 추운데 고생하시네요.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온다. 시위하면 역 놔주는 건가? 동근이도 오고 종인이도 오고 일상이 인증샷. 근데 삭발은 왜 하는 거예요? 찬성하는 시민들도 집회합시다. 찬성하는 시민이 반대하는 시민보다 많고 절실하다는 걸 보여줍시다. 이게 대광에서 지금 노선을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101역, 102역 이렇게 지나서 김포로 가는 거요.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90%는 결정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역을 하나 정도 추가할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런 여지를 남겨놨는데요. 거의 이게 확정입니다. 확정. 왜냐? 대광이 중재안이 이제는 힘을 얻고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장들도 이렇게 이제 이게 노선이 결정을 됐으면 건의는 할 수 있고 약간 수정이 될 수가 있지만은 이 지자체 장들이 저 건의를 해도 이게 웬만하면 안 바뀌고 그냥 이걸로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결정 난 거는 그냥 이제 그냥 가는데 약간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당 주민분들이 이렇게 시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있을지도 있을 것도 같고 아니면은 안 될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늦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발표안이 나기 전에 막 시위를 했어야지 이게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는 건데 근데 지금도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제 완전히 결정을 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지역 주민위에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 5호선 연장 노선에 반드시 포함돼야 이런 글입니다. 또 삭발하는 그 사진이 실렸네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우리 집 대문 앞에도 5호선 역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만들어지지 않는 정부를 향해 머리 깎고 항의하는 것입니까? 검단에서 101, 102역 외에는 이용자가 적다고 합니다. 검신 주민들도 중재안에 대한 찬성률이 높으니 하루빨리 사포해야 합니다. 시장, 서구 국회의원, 시민연합 등 더 이상 분탕질 하지 말고 사푸는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4월 총선이 다가오니 위하는 척하면서 선전선동하는 자들에게 현혹되면 안됩니다. 대광이 중재안조차도 경제성 0.89 1도 안돼서 기재부 예타 들어가면 탈락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추진될 가능성은 희박. 그런데 추가역 설치까지 수용될 리는 없겠지만 이건 그냥 초치자는 꼴인데 어떻든 간에 5호선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듯. 차라리 GTX-D 역사를 원당 사거리로 설치해달라 간청하는 게 더 현실적일 듯. 어차피 일이 안 되는 것 팩트. 그런데 어찌 건설되나? 정치적 판단으로 하는 거니까. 정치적 판단으로 건설한다면 다수의 주민이 요구하고 명분이 확실하면 역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 그게 정치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협의 중인데 협의 중에 해당 이해관계 주민은 목소리를 정확하게 크게 내는 건 당연하고 100일이든 100이든 인근에 살면 응원하나 협조하는 게 당연한데 인간 쓰레기들은 지역시만 채우려고 날뛰는 중. 이러다 나가리 될 수도. 나가리 시키려고 용쓰는구먼. 원당 사거리 환영. 홍보 더 해야 되는 걸 아님? 분탕질 그만하고 빠른 착공에 힘을 모읍시다. 정치인들이란 총선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밥그릇 찾으러 다닐 인간들입니다.
저런 보여주기 퍼포먼스는 정말 지겹습니다.